1인 회사에서, 가족 회사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경우는 문제 삼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은 사실 이게 죄가 되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돈 다 벌어가지고 법인에 돈을 놔둔 거고, 이걸 좀 더 불리려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봐가지고 돈을 못 넣은 건데 이게 왜 죄가 돼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빼갔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에 나오는 황정음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정음 씨는 2022년 자신이 소속된 기획사의 돈 총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첫 공판이 열렸고 황정음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정형은 50억 이상이 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황정음 씨는 43억 4천만 원을 횡령했기 때문에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감경 사유가 있다면 절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벌금은 불가능합니다. 네,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되는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 소유라고 할 수 없어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모르고 내 회사니까 내가 썼다, 다시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문제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황정음 씨도 연예 활동을 위해서 연예기획사를 설립해서 운영했다. 이 연예기획사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고 저 외에 다른 연예인도 없고 모든 수익은 재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해명했는데요. 그 말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횡령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100% 지분을 가진 회사,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분리됩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려면 세금을 내고 월급, 배당금, 배당을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또 잠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한 후에 변제해야 됩니다. 황정음 씨도 회사 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법인 명의로 코인이 안 돼서 개인 명의로 송금한 후에 코인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봤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황정음 씨가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서 등 대여금 처리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계약서를 만들어 놨다면, 그리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회사에 대해서 횡령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회계 처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실질적인 1인 회사,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됩니다. 그 피해자 처벌 불원이 양형 요소가 됐는데 1인 회사는 당연히 처벌을 원하지 않겠죠. 그 사용 용도도 양형의 중요한 요소인데 회사 명의 대출금으로 코인 투자를 황정음 씨가 했다고 했는데요. 그건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투자 계좌 금액이 자신의 개인 계좌와 분리돼서 정말 회사 자금을 불리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감경 요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해 변제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 황정음 씨가 일부 피해 변제를 했고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갚으면 찬방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1인 회사인데 피해 변제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회사의 횡령금을 변제를 하면 그 돈을 다시 개인적으로 가져오려면 배당, 급여, 상여금 등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세금을 내고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만은 아닙니다. 언론에 나오는 황정음 씨 해명에 맞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황정음 씨 횡령 사건을 통해서 1인 회사, 가족회사라도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자금 사용 시에 이사회 결의서, 소비대차 약정서, 이자 지급 등 흔적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건화가 되면 피해 변제도 중요하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송의 안희준 변호사였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인 회사에서, 가족회사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경우는 문제 삼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이 사건 황정음 씨 변명도 다른 연예인도 없고 뭐 채권 채무자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 세무적인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돈을 빼려면, 이게 개인적으로 가져가려면 황정음 씨 같은 경우도 소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40% 이상 세금을 내고 아마 빼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돈을 안 빼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경우, 그래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그 법인들의 횡령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사실 이게 죄가 되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돈 다 벌어가지고 법인에 돈을
놔둔 거고 이걸 좀 더 불리려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봐가지고 돈을 못 넣은 건데 이게 왜 죄가 돼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빼갔으니까. 이분들은 소득세가 40% 이상 되는 분들이잖아요. 1,000만 원 빼가려면 40% 나라에 내고 60% 가지고 뺐어야 되고 그걸로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냥 빨리 굴려가지고 채워넣을 생각으로 아마 그러면 투자 기회도 갖고 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될 거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에는 반영되지만 죄가 안 되지는 않는다. 그냥 액수만 엄청 큰 범죄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금 잘 내고 하면 좀 참조가 많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피해 변제라는 건 회사에 그 법인의 돈을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법인의 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걸 나중에 다시 또 가져오려면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변제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도 돈을 함부로 못 빼니까 배임 횡령 이슈가 생기고 세금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을 할지 개인을 할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 이런 영역입니다. 회사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인 회사라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긴 합니다.